광복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며칠 동안 쉬고 났더니 오늘 새벽에는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한 거래일 정도 이제 금요일 날 쉬었고 금토일 3일 연휴였을 뿐인데 지난주에 하도 이제 중국 위안화 3방 연속의 스트레이트 평가 절하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좀 겪다가 휴일을 맞이해서 그런지 완전히 브레인 워시드가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도대체 코스피는 뭐고 나스닥은 뭔가 좀 머리가 좀 멍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의 3대 지수는요, 위안화 3단 평가 절하를 극복하면서 일단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출발하는 월요일 개장 상황에 있어서 굳이 불리하게 해석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주변국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우리도 저기 표에 위대한 경제, 도약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좌우 상하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정학적 환경이 결국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로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어떤 태생적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방법은 역시 우리끼리 내부적인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쉬었기 때문에요, 주요 지표들의 이제 주간 동향을 좀 살짝 살펴보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지난 금요일은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해 놓고 마쳤고요.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의 경우는 위안화 평가 절하 3방 맞으면서 계단식으로 하락했다가 이것도 역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기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49.19라는 선이 아무리 환율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리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지수 때보다 훨씬 낮고요. 최소한 52선 정도까지는 와야 코스피 2000 회복하고 외국인들의 투심이 일치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에도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위안화 평가 절하에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영향을 받는 척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에 따라서 0.5%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평소에 글로벌 마켓나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대신에 팩트 전달을 위주로 쭉쭉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 결정에 따라서 지난 한 주가 우리나라, 중국 여러 주변국들이 이제 좀 파도를 타는 동안에 잠시 잊혀져 있었던 그리스 구제금융이 마침내 사인이 났습니다. 유럽 공동체에서 이제 환영한다는 성명과 함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3년간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이렇게 나왔고, 정말 이 중국 중앙은행만큼이나 알 수 없는 게 이 그리스 사태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3년간 구제금융이 승인됐다고는 하지만 또 언제 이게 중간 지급금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안 맞았다고 해서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구제금융 승인됐다고 해서 우리가 2018년도까지 그리스 소식을 안 봐도 되느냐, 또 그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흥행에 실패한 가운데서 그리스 구제금융은 슬그머니 승인이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우리 이제 금요일은 휴장이었고 목요일까지 3방 스트레이트로 이제 3단 고음처럼 3단 평가 절하 위안화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지표 호전과 함께 다시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위안화를 그렇게 크게 반영할 것 같지 않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현실을 봐야지 말이야. 이런 좀 컨센서스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는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이 한두 달 정도 이제 지연 데이터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8월 결과거든요. 그래서 좀 중심적으로 보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순항 중이었다. 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일단 예상치에는 소폭 미달을 했습니다. 93.5 정도 내다봤는데 92대가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달에 93.1. 여기보다도 물론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이제 근접했다라는 평가고, 이제 추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미국의 이제 이 대표적인 민간 소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최저를 기록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제 우상향의 그런 이제 이 장기 추세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라색이 프레젠트니까 이제 현실 평가 지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초에 한파 폭설을 팍 내려앉았다가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그러다가 이제 전달에 너무 많이 올라간 기저효 같아서 약간 숨고르기가 들어갔다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단 이달 8월에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의 소비 심리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서로 상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용은 좋잖아요. 근데 증시는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무승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실제로 상품 가격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또 이거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악재와 호재가 이제 동시에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순항 정도는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 물가하고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보통 생산자 물가 먼저 나온 다음에 소비자 물가 나오죠. PPI 다음에 CPI 순인데, 지난 주말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다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을 굳이 뭐 부정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물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유가의 이 반락이 영향을 줄 것으로 봤지만, 그래도 3개월 연속의 생산자 물가 상승세는 연결이 됐고요. 일단 7월 PPI가 0.2% 올라서 예상보다 이제 2배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의 이제 어떤 반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좋아서 다른 항목들은 그래도 양호했구나라는 이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지난 6월 달에는 이 PPI 상승률이 0.4%에 달했고요. 5월 달에는 0.5%에 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강도는 좀 떨어진 느낌이 있지만, 그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에 워낙 이 브레이크다운이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식료품하고 에너지 둘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0.3% 정도 요거를 제외한 PPI가 나왔다는 거는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USA 투데이에서는 오케이, 연준의 이제 9월 금리 인상설이 이제 현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생산자 물가가 아닌 소비자 물가에 주목하자. 일단 왜 그러냐면은 9월 금리 인상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 이제 고용 개선을 근거로 달고 있고, 연준 부의장 스탠리 피셔를 비롯해가지고 12월에서 이제 내년 금리 인상설을 밀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부진하다는 것을 이제 핑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이제 이 CPI가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 이거를 이제 판가름을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미국의 고용 개선은 뭐 특별히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9월 금리 인상의 고용 선전이 더 큰지, 12월 금리 인상설의 인플레 부진이 더 큰지 이번 주 CPI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거죠, 사실은. 9월 금리 인상에 주장하는 뭐 고용 개선도 맞고, 12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인플레 부진도 결국 맞는 얘기이긴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 존 힐센라스 기자가 썼으면 뭐 진짜 아주 도마 위에 놓고 회를 쳐보려고 했는데 그냥 일반 기사였기 때문에 읽어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베이징 서프라이즈 때문에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릴 수 있을까?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NO!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참 저는 이 외신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게 연준 아마 그 사옥일 거예요. 워싱턴에 있는. 그런데 이제 맑은 하늘도 아니고 그렇다고 먹구름도 아니고 구름이 좀 잔잔하게 있는데 좀 약간 좀 산만한 느낌을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로드맵에 중국 당국이 좀 어떤 낙서를 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위안화 이 평가 절하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이런 게 이제 어떤 상품 시장의 약세를 타고 미국의 수입 물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하향을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위안화 가치를 내렸다고 해서 연준도 여기서 QE4를 해버리거나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좀 전격 대처를 한다 그러면 정면 승부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치킨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면 승부는 피할 것이고 차라리 이제 이럴 때 마이웨이를 갈 공산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신에 9월 FOMC에서 다만 구두 개입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이 최근에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 변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 CRB 지수로 이제 상품 시장의 어떤 이제 매기를 보면은요.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최저점까지 떨어졌었다가 이것도 금요일 날 이제 바닥은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급하게 반등할 만한 정황은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이 결국 연준 통화정책의 3대 바로미터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을 눌러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9월 금리 인상설은 사실 연준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연준에서는 올해 내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9월 금리 인상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이유는 월가의 컨센서스 때문인데 요게 또 이제 사람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과학적 지표는 아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1월 서베이 때만 해도 절반 이상이 6월 금리 인상을 점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6월 금리 인상이 뚝 떨어지고 이제 그만큼 파이가 커지는 게 9월 금리 인상설인데 이 이제 컨센서스라는 게 묻지 마의 시기에 이런 거다. 막상 이제 6월이 되면 또 아예 미안하다 이제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서베이거든요. 제목을 그래서 연준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이제 좀 묻지 마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상해지수 좀 볼까요? 우리 금요일에 쉬는 동안에 상해지수 어떻게 갔는지. 이 4천선에 이제 거의 근접을 했군요.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3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틀째까지는 큰 이제 약발을 받지 못하다가 3일째 보시다시피 이제 의욕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전문가들은 잘하면 이번 주에 4,000포인트 재탈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 현재 하고는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증시가 대외 요인으로 급락하는 날은 연기금이 이제 출동을 하죠. 중국의 경우도 지금 사실 다르지 않은데요. 과연 이런 인해 전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 것인가? 화면 좀 볼까요? 중국의 이제 구원 투수가 몇 년간 퇴장을 안 한다. 이 사람은 뭐 어깨가 무슨 로봇으로 돼 있나요? 이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 증권금융이라고 하는 CSF인가 맞죠? 차이나 시큐리티스 앤 파이낸스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변동성마다 이제 전격 매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이제 7월 들어가지고 보면은 왜 인해 전술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우리도 HTS에 보면은 뭐 개인, 기관, 뭐 기타 뭐 다 있잖아요. 기타 분류 자금이 9천억 위안 규모의 이제 전격 매수를 7월 달에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급락 시에는 이 사람들이 팔고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급등할 때는 마이너스고 급락할 때는 지금 플러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원투수 방어막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하늘색 바그래프가 상해지수인데 상해지수가 반등을 하면 얘네들은 이제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과연 지금 이제 상해지수를 겨우 쳐받치고 있는 이 기타 분류 자금이 상해지수 반등에도 빠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주저앉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과연 없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분기 정도에 IMF에서
이례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대해서 내년 금리 인상이 타당해 보인다. 금리 인상을 미루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이 권고를 하면서 월가에서는 좀 무슨 가짜는 훈수냐. 약간 이런 좀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IMF가 묘하게 약간 이제 안티 US 그다음에 찬티 차이나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IMF는 이번에 위안화 3단 평가 절하에 대해서 뭐 좀 괜찮았다. 결국은 2, 3년 내에 이제 지금 폐그제를 이제 없애고 변동환율제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로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3단 평가 전환은 친시장적이었다. 아니 중국의 증시와 경제가 지난 몇 달과는 지금 다른 어떤 이제 하방인데 위안화 평가를 그럼 계속 고정하는 게 낫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안화 이제 저평가는 일단 해소됐다고 보고 지난 한 주 동안 세 방으로 한 3% 정도 절하된 게 적절했다고 판단을 한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중국의 이제 평가 절하 이슈를 월가에서는 일단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오죽하면 저렇겠냐라는 좀 얘기가 있잖아요. 블룸버그에서는요. 브라질 5라는 이제 취약국 5개 국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트러블드 10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국 10개의 확산 효과를 준다고 써 있는데 이 T10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페루하고 이제 사우스 코리아 원까지도 영향권이 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이제 메이저 하우스의 이제 저런 이 분석이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는 9월 금리 인상설이 약해진다는 그런 이제 이점을 취하기에는 다 같이 그냥 그룹핑 해가지고 쟤네들은 조금 이제 피해야 되는 애들이 아닌가. 비중을 줄이고 나서 먹구름이 거친 다음에 사도 얼마든지 쟤네들은 좀 지금 피해도 좋다. 이제 이런 식의 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또 SNS 괴담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천진에서 이제 폭발 사고 이제 났는데 유해 물질 주의보 뭐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나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 이제 타고서 이제 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비 맞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가디언에서는요. 이제 지도를 뭐 표시를 하긴 했는데 여기 한국하고 일본까지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의 관심은 베이징, 중국의 이제 이 수도인 베이징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이건데 이 서해 바다를 마주하고 좀 있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직접 영향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 중국 소식을 신화통신이 아닌 외신에서 볼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중국 관영 언론은 이 텐진 폭발에 대해서 지금 언론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 가디언 외신에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포탈인 시나에서 나온 걸 보면은요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이 텐진 괴담을 적극 대처하겠다. 이건 그냥 괴담일 뿐인데 통제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고 여기서는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실이 좀 굉장히 기분이 찝찝한 게 이 풍향을 고려했을 때 이 위로 가지는 않는다 유해 물질이. 그래서 북경까지 뭐 대피해야 된다 이런 괴담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일로 갈 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는 왜 이렇게 또 시퍼렇게 해놨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드는 생각이 금융시장의 광복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그냥 이 지수 때만 보면은요 50선 깼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에 혹은 쇼커버에 외국인이 동참할지는 몰라도 52선 최소 회복하기 전까지는 코스피 2000에 대한 정당화는 아직 좀 이제 시차가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 모두